초반부터 엄청난 몰입감을 뽐내며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시작되는 영화 버드박스는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도 더 이상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소재로 주의를 끕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재난 영화가 나왔고 그 중에는 평단의 호평을 받거나 대중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었던 작품들도 많았죠. 이 영화도 굳이 말하자면 종말에 가까운 혼돈 상태가 번지면서 시작하는 재난 영화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앞서 등장했던 여타 영화들과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심지어는 좋은 평가를 받은 명작들을 떠올릴 새도 없이 유쾌한 분위기의 영화만 보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금방 몰입하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 영화는 매우 과학적이거나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암울한 미래와 비슷하다거나 하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작과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도 배경의 설정, 즉 정체모를 위협의 실체를 알아가는 과정은 없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지도 않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 종말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드라마틱한 생존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드라마틱한 생존이라 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 미세한 디테일까지 잡고 가는 현실성을 바탕으로 몰입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제외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결코 여러분들이 관람 내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할 만큼 빈틈투성이의 영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 대신에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드라마로 인한 적당량의 감성 자극, 그리고 영화가 가진 설정을 너무나도 잘 활용한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연출을 내세웁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매력을 여러분들에게 더욱 잘 어필하기 위해 더 자세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은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비록 그 중요한 시각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관객들은 두 눈을 제대로 뜨고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 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지 긴장하며 볼 수 있습니다. 여지껏 걷는다는 것과 달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그대로 멀쩡한데 앞을 못 보니 그렇게 단순한 운동도 숨을 가쁘게 만듭니다. 그래도 더듬더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종말의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다닐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진정한 위협은 바로 그들의 시각을 포기하게 만든 원인이겠죠. 공중에 떠다니는 이 무영무색의 정체모를 역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 그들을 유혹합니다. 게다가 비교적 판단력이 흐린 아이들이 보호자에게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버드박스는 영화의 설정을 이용해 공포스러운 장면을 선사합니다. 야외에서는 앞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창문을 모두 가린 상태에서 감지 센서와 내비게이션에 의존해 운전하는 장면에서는 그 떨림과 답답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내비게이션이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 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감지 센서가 다행히 사방으로 작동하긴 하지만 운전자와 탑승객은 사물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도로는 포장이라도 되어 있으며 자동차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아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에 떠있는 배라면, 게다가 노를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 정도의 강한 물살을 타고 있다면 눈을 뜨고 있어도 안전하다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언제 튕겨져 나가거나 배가 뒤집혀 물살에 휩쓸려 갈지도 모르는 상황. 안대를 뚫고 들어오는 빛밖에 보이지 않는 그대를 보며 자연스럽게 보는 이도 덩달아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스릴만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지만 이런 설명밖에 할 수 없는 영화였다면 리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설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징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징성은 영화 속 캐릭터가 가지는 상징과 설정이 가지는 상징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가지는 상징에는 절망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른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암울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될 테고, 아이들이 생존한다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시작할 때 임신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시간대를 보여주는 교차 편집을 통한 진행을 선택하면서 영화의 중심에 이 아이들을 놓아둡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상징이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더욱이 아이들이 가지는 상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영화 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는 작품들은 지금껏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매우 암담하긴 하지만 재치있게 이 중요한 요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 그리고 후에도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언제 죽을지 몰라서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랬을 것이고, 만약 이들의 생존이 보장된다면 이름을 지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정이 가지는 상징은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앞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안대를 쓰고 밖을 돌아다닙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나 만약 이런 재앙이 닥치기 전부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눈이 없었다면 사실상 재앙은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겠죠. 그리고 마치 예고라도 하듯 영화의 초반부에선 같은 공간에서도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그린 이 그림은 어쩌면 이 영화의 설정이 내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추가로 말하자면 이 영화에선 기현상이 시작된 이후 앞을 봐서는 안 되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정신병동에 갇혀있던 정신병자들은 앞을 보아도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화를 하죠. 참 신기한 거죠. 재앙 이전엔 사회와 단절되어 있었으나 재앙 이후에는 그들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요즘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해주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공유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있죠. 그러나 연결의 힘은 언제나 강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런 관계에 대한 믿음을 호소하며 간단히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해야 한다는 듯이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메시지를 담은 넷플릭스 미드 중에 매니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이 미드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있으니까요. 미드가 궁금하시다면 소개 영상을 한번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영화의 소재 그 자체나 드라마 두 개 중 어느 곳으로도 치우쳐져 있지 않아서, 다르게 말하면 한 곳에 집중하지 않아서 아쉬웠다는 평을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가지는 짙은 상징성으로 영화 속 특정 인물이 가지는 의미와 설정을 사용한 방식을 볼 때 너무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소재 그 자체에 치중하지도 않았던 게 오히려 이유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최신작인 버드박스가 가진 매력을 해설해주는 리뷰였습니다. 만약 아직 보지 못한 영화였지만 이 영상으로 흥미를 가지게 됐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